다우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다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4%대에 달하는 하락세가 나온 건데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부담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IMF 총재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떠한 내용들이 다시 다우지수를 하락세로 이끌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양적 완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등등을 통해서 달러를 계속적으로 뿌려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환율도 좀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셨던 분들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그 다음에 미국의 슈퍼 추경 등등의 이러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가 완승을 하게 되면서 한진칼은 상한가로 직진했다고 합니다. 2라운드 기대감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한진칼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 또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황 마감 시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제 시황에서 제가 해드린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 매매는 오후에 가급적 하시는 게 좋다. 금요일 오전에 매매하시면은 좀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좀 들었을 텐데, 이 부분들 어떻게 좀 잘 기억하시고 매매 대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앞선 시황에서는 일단 주가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빠지면서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 아예 월요일, 화요일 정도의 매매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올라갈 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못 기다려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침만 발라 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한 번씩 대응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죠. 그동안 뭐 호재가 나오면서 증시를 저 위로 밀어 올릴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넘게 지금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또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심리적으로 볼 때 급락 이후의 급등, 이 부분은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 등등을 통한 단기 급등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한 달 전 정도, 한 21선 정도에 걸치는 그런 사람들도 손실이 많이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타결을 좀 봐야지 되는데, 요 즈음에 되면은 단기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10에서 20%, 많게는 한 30-40%까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게 되면 뭐 한 달 전쯤에 즉 21선 포인트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축소된 상황에서 손실이 더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게 되죠. 그러면 매도와 매도가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들은 일단 이 즈음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다시 방어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흔들릴 때 나만 띄워놓고 가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다우지수의 이런 하락,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뭐 일단 수급이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제 지표가 일단 좋지 않았죠. 어제 그저께 발표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들은 328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이런 수치. 저는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200만 명만 하더라도 저 골드만삭스 저놈들이 미친놈들이다. 이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300만 명 넘어서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 물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또 뭐 다음 주가 되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300만 명이라는 이런 기록적인 수치 굉장히 좀 부담을 줬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된 지표들 중에 보면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전월 확정치가 10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9포인트로 떨어졌어요. 무려 11.9포인트 떨어지면서 최근 50년 동안 네 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50년이에요. 5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다우지수는 이 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죠. 이런 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경신이 되는 모습들인데, 자,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 태도 지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기의 대부분은 소비인데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또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정상들이 일단은 정상적인 그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화상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다 된 게 아니라 합의가 잘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유로존 공동 채권의 발행 여부를 놓고서 의견이 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피해가 큰 국가들이 있죠.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공동 채권 발행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독일이라든지 또는 네덜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 좀 잘 사는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유럽에 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공동 채권보다는 유럽 안정화 기구를 통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동화 채권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들에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다 일단 위급한 상황이라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타격으로 줬던 부분은 IMF에서 이미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금융위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IMF 총재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이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총재라고 할게요. IMF 총재가 지금 현재 이 금융 위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2008년이나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나쁠 수가 있다. 이미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의 위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경제적 그 용어의 그 핵심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풀이 뜻은요. 경기가 이제 망가진 거죠. 경기가 망가져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충격이 다가와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지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긴 좀 그렇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겠죠. 즉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경기 침체라는 그 정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각국 정부의 어떤 경제적 지원책이라든지 정책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그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대체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IMF 총재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 현재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세계 각국이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함으로써 이제 이 거대한 위기를 잘 해결해서 이제 좋은 성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뭐 등등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IMF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일속만 챙기기 위해서라면은 경기 침체가 와서 어려워지는 게 맞죠. 그래야지 돈을 빌려주고 지들이 마음대로 또 주무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 IMF 때 당한 거 생각하면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대한 이런 IMF의 휘두르기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심 바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자기들의 속내를 이렇게 기사로 내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시장의 바닥은 거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인 작업만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확산세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걱정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잘 보셨겠습니다만 우한 지역, 그 다음에 대구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가 뚝 끊어지면서 쿡 하고 줄어들죠. 줄어들 때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 지역이 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기간적인 부분이 지나고 나서 확산세가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엔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돌았어요. 세계적 대유행으로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돌 데도 없겠죠. 다시 되돌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경기 지원책이 얼마만큼 약발을 좀 시장에 먹여줄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 이야기 좀 가보도록 할게요.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환율이 지금 1,300원 근처까지 갔었죠. 네, 일주일 전에 1285원, 네,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사실 환율만 보게 되면은, 지난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보다는, 네, 이게 게임이 안 되죠. 리먼 사태 때는 1,500원이 넘었었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건 이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는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는 3개월간 무제한 돈을 풀어버리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기업들의 상황을 풀어주고 시장에 돈을 풀어줘서 뭔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정책도 좋지만 환율을 이렇게 무제한 풀어버리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 원화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거 아니냐, 환율 더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하게 돼서 시장이 안 좋아질 것 아니냐 등등의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외환 보유고가 지금 그렇게 충분하냐, 스와프를 믿고서 너무 하는 건 아니냐, 스와프도 뭐 우리나라만 사정이 안 좋아야지 걔네들이 돈을 빌려주지, 걔네들도 돈이 뭐 궁한 상태에서, 걔네들도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게 스와프를 마음대로 해주겠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간 이유, 지금 121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200원대 이상에 서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화된 내용이죠.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 그 다음에 2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달러도 푼다, 이거거든요. 달러도 풀 거야. 그렇다면 원화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도 같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많아지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통화와 대비해서 달러의 어떤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세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이죠. 우리는 즉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기 부양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원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부양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3주 안에 미국인 그 연소득 75,000달러 이하인 사람들 한 명에게는 1,200달러씩 무조건 지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00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거의 200만원 갖게 되죠. 한 170만원쯤 되는 거잖아요. 150만원쯤 되겠네요. 150만원. 150만원이라면, 네, 이게 물론 뭐 75,000달러라는 부분에 어떤 한정선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달러를 풀어버린다. 이게 달러로 주는 거 아니에요. 1200달러니까 달러로 줘버린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기 부양, 우리나라도 한번 거론이 됐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국민 1인당 네, 뭐 1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돈 풀기가 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조삼모사와 같은 내용이죠. 지금 돈 주고 나중에 걷어들일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100만원 받고 나중에 그걸 다 세금으로 토해내는 일종의 뭐 할부 계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언발에 오줌이라도 놓아야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일단 멈추게 될 테고요. 대기 중인 매수 자금들은 조금씩 유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여야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로는요, 한진칼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진칼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한진칼에 대한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형제간의 난인데, 형제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그냥 막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칼 주가가 무려 57,200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주가가 나타났죠.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주총회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27일 날,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 회장,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찬성이 56.67%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됐죠. 완벽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원태 전 회장의 완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볼 수 있냐면, 경영권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연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땅콩해양이나 이런 것도 말들이 많았었고, 또 인식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이고, 또 KCGI라는, 이런, 다른 연합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중론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원태가 완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한진칼의 경영권이 좀 안정화됐다, 경영이 안정화되었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영권이 안정화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KCGI, 그 다음에 조연아, 그 다음에 반도건설, 이런 3자 연합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주주총회가 전부 다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주주총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난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표만 이제 적용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 지분만 보유시키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반도건설이라든지 이런 제3자 연합에서 추가 지분을 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는 얘기죠. 임시주총을 열게 되면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한, 즉 안정권이 아니다, 안심하게 될 단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면서 지분 경쟁을 위한, 분쟁을 위한 그런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진칼 주가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된다라면 당분간 임시주총까지 다 끝나야지만이 주가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칼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등은 한진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에 이 한진그룹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한진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대한항공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항공의 뭐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진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사실적으로는 이제 간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주사는 한진칼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진칼을 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제법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지분권 경쟁이 일어날 때는 가장 정점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지주회사를 노리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흐름들을 잘 읽고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단락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임시주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3자 연합에 대한 움직임들만 잘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한진칼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4%대 하락을 보이면서 주가가 조금 다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가는데, 이유들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 등등의 이야기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 하락, 그 다음에 단기 반등, 여기에 대한 단기 조정,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에 나오는 흐름들을 통해서 주가를 이번엔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주는 그러한 건전한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매수의 기회를 참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바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 동안을 두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쏟아내자 환율이 뚝 하고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갈 수 있겠고, 그냥 단순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도 같이 달러 쏟아내게 되니까 쌤쌤이가 되었다, 아니면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이 쏟아내니까 환율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원태가 완성을 거두게 되면서 한진칼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안정화되었다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2라운드 임시주총을 통해서 또다시 지분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한진칼의 주가 흐름들은 당분간은 더 상승세 쪽으로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에서라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매수가 필요했었던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3에서 4회에 나눠서 사면 된다. 투자 교과서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른바 정액 매입법이다. 자금을 몇 등분해서 값을 낮출수록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다. 같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정액적으로 해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두고서 나의 자금들을 이렇게 뚝뚝뚝 나눠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10주씩 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100만원씩 사도 괜찮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 싶다면 한 방에 걸지 말라. 네, 조금 사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조금 사보고. 이 바닥 근처라는 것은요, 이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현저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지금 해놓고 또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커진다 하더라도 위협도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 또 사주고 다시 올라가면 또 사주고, 이런 식으로 몇 차례에 걸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장이 또 조정받아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바닥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변동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변동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 아침이라거나 목요일날 오후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아픈 조정이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정들 잘 좀 견뎌보시기 바라고, 보통은 이제 3월 한 달 동안 떨어졌던 이 급락보다도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떨어지는 이 하락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더 아프거든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긴 한데요. 그간에 그런 것들도 버텼는데 이것 조금 못 버티면 되겠냐, 이 생각으로 조금 잘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란 부분들은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그리고요, 주식 걱정 싹 잊어버리고, 걱정은 언제부터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